네, 통일교 교인으로 간주되는 10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김건희 특검이 확보하였다고 하는데요. 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에게 투표한 권리당원의 숫자가 약 21만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절반을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이 행위는 헌법 20조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되고 관련된 법률 위반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 정교유착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심각하게 중대하게 위반해서 대선 경선 결과가 나오고 또 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선출된 윤석열이 대선 본선에 나와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탄핵으로 인해서 어차피 파면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전부 다 무효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의 시간을 수년째 낭비시킨 이 행동들에 대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 다시는 특정 종교의 정치 개입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큰 선거, 대선을 교란시키는 행위,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이런 행위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18일 롯데카드 경영진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297만 명 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중에서 28만 명은 카드 결제의 핵심 정보까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킹을 당하고도 무려 17일간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민간과 공공기관을 불문하고 보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SK텔레콤, KT 등 벌써 몇 번째입니까? 연이은 해킹 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정보 유출이 금융 사기와 같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해를 추산하기가 힘듭니다. 이 책임은 무엇보다도 롯데카드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정보 유출 사실도 뒤늦게 확인한 데다가 유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적절한 보상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을 철저히 져야 합니다. 또한 정부 책임자 그리고 금융감독기관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22년부터 추진한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 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고 예산은 줄어들고 교육사업 실적조차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리감독기관은 기업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뭘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시하셨지만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약 23만 명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 건설 근로자가 23만 명에 달하고 전체 건설업 근로자의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나마도 합법적인 근로자에 국한되고 불법과 편법 근로자인 경우까지 합하면 훨씬 많을 거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들의 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눈치로 넘어가는 경우 허다하다 이런 증언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의식을 심어주려고 해도 문화적 차이 때문에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많은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 이런 게 과연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현장의 상황은 업무의 비효율성과 안전사고 그리고 이 해당 근로자의 인권 문제 또 공사 결과의 하자와 또 이에 대한 그 결과의 품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현장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 방안
고민을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미국 조지아주 사태에서 보듯이 각국은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관리가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나 비자 문제 등은 엄연히 짚고 넘어갈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철저히 챙겨야 될 겁니다. 법무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